전국의 지검장들이 모여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검수완박 법안에 공개 반대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의총에서 최종 당론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수완박 충돌 집중 분석합니다. 입각이 유력했던 안철수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성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І ось що ми будемо відновлювати, сподіваюся, разом із нами, із вами, і з усім світом після цієї війни. 강원도 양구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 예보를 무시한 채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최초 발화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권 교체 기회에 검찰과 법원이 동시에 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같은 시각 검찰에서는 전국지검장 회의가, 법원에선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 밑에서 법무차관을 지냈던 김호수 검찰총장, 직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뒀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 배수진을 친 거죠. 친정부 성향 검찰 간부들까지 똘똘 뭉쳐 민주당에 저항하는 국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말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7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나온 격앙된 목소리, 구자준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 김호수 검찰총장은 사퇴할 뜻까지 드러내며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납니다.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지고 국민은 더 많은 불편을. 회의 참석자들은 특위를 구성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검찰청에 갖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 중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뿐 아니라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도 모두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사실상 검찰 전체가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방안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 검수완박 추진이 최종 결론 날 경우 검찰 지휘부 추가 사퇴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법원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타깃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전국 법원 판사들은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이 대법원장이 원칙을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진보 성향 모임 출신들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 대표 123명으로 꾸려진 전국 법관 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언급한 건 법관의 독립성이었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선 그간 실시된 법원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출신들이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2년 임기 관행을 어기고 법원장으로 3년간 근무하거나 법원장을 마친 뒤 근무 환경이 좋은 서울로 다시 발령났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공언한 법원장 추천제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습니다. 내년 정기인사에서 각급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력수급 사정과 인사희망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와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들을 이례적으로 3년 넘게 같은 법원에 유임시켜 호드 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에 이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방탄법이라고 반발했고, 이 정의당도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그럼 민주당이 왜 속도를 내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검찰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추진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여권 인사 보호용이라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정의당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쟁점 법안을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를 바꿔 야당 몫으로 참여해 무력화됐습니다. 90일까지 논의하지 않고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도 과반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일주일 정도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4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권과 검찰이 사활을 걸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 네. 대선 끝나자마자 그것도 패배를 하자마자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 통과에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정의당도 반대를 하던데요. 네, 일명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 처리에 시간이 없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야가 상임위를 배분을 하면서 올해 6월부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를 했었고요. 다음 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에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검수완박이 어렵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법안 처리 압박도 영향이 있습니다. 찬반 의원 명단을 만들어서 낙선을 운운하거나 문자 폭탄을 보내자 민주당 의원들 검언개혁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 한다고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을 막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지키려는 방탄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야가 일제 여론전을 시작한 겁니다. 민주당이 좀 서두른다는 느낌도 드는 대목이 있는데 이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을 뺐으면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건 정하지 않고 일단 뺏고 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현재 검찰에서 이제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그 네. 수사권을 경찰에 줄지 아니면 별도 조직을 만들지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합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중수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조차도 시급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 이런 내용의 친전을 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반면 검찰은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황우진 부장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이 검수완박 법안을 겨냥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만 있는 K사법제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곧 정상화, 선진화라면서 미국, 영국 등 몇몇 선진국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황 부장검사가 직접 본 미국 검찰은 정작 수사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검사는 표까지 만들었는데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순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우리와 법 체계가 상당히 다른 캐나다 정도를 빼면 대부분 국가에서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요, 이현우 기자, 이 검찰도 이제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인데 친정부 성향 인사들도 다 같이 좀 들고 일어서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 전국지검장 회의에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가 되었던 이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게 지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설명한 걸 보면 어떤 분위기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존폐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성향 구분 없이 뜻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이현수 기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법안 처리 절차를 보면요.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상임위 전체 회의,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최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옮기면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는 좀 힘들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72석인 민주당이 18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 강제 종결도 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처리 당시를 보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까지 나흘 만에 처리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6명 의원을 갖고 있는 정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제 종료 의결 정족수인 180석을 확보하는 게 이전만큼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그러니까 다음 달 4일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경우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검찰도 배수진을 친다고는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법안을 막을 카드가 있는 겁니까? 사실 민주당이 강행하면요, 이 검찰이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총장 사표 카드 정도가 좀 내밀어 볼 수 있는 수단인데요. 네. 여론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법인데요. 일정 부분 주효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정권이 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자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차라리 내 목을 쳐라고 맞섰고요.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던졌죠. 이조차 무의로 돌아가면 검찰 내 집단 사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김호수 총장이 현 정권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표 카드의 무게감과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도 궁금한데 이 검수완박에 반대할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요. 직접 뛰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네, 검수완박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네, 현재는 대통령 당선인인 만큼 한 발 물러서 있는데요.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그리고 국회 논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현수 이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시 단일화 협상을 맡았었고 윤석열 정부 입각도 유력한 걸로 알려져 왔는데요. 오늘 입각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공동정부 구상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저에 대한 여러 부처 입각 함합형이 있는데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한 만큼 이 의원을 포함한 안 위원장 측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의 현역 의원 배제 방침을 세우면서 통일부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내각 인선 1차 발표에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안 위원장과 인선안을 논의했는데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 의원이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장 의원은 일단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선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 자체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발표되면서 이제 낭만이야 통과냐 인사청문 전국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 줄줄이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민주당은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논란이 될 지점들을 전혜정 기자가 미리 취재했습니다. 여야 인사청문 특위 간사들은 오늘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김앤장에서 받은 고액 보수와 통상 관료 시절, 주택임대 이해충돌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 추가 인선을 할 예정인데 통상 인사청문회 마무리까지 3, 4주 걸리는 걸 감안하면 4월 말, 5월 초 국회는 청문회 전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륙남이니 경육남이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몬스타 연루 의혹 가능성과 함께 국회의원 재직 기간 동안 30억 원가량 늘어난 재산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기업에서 사회이사로 13년간 활동하며 8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점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자 시절 쓴 칼럼의 편파성 문제를 집중 제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장형 실용 인사로 평가된다고 반박하며 남은 장관 후보자 인선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당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국을 도는 민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지는 대구 경북입니다. 1박 2일 일정 속에서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 풍물시장을 찾아 어퍼컷 세레모니를 날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퍼컷 한번 할까요? 당선 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지 53일 만입니다. 안동에서는 선거 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경북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동과 이 경북이 제 마치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이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동 출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역 민심 잡기로 풀이됩니다.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5만 평 되는 이 폐공장 부지에도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빠져서 논란이 됐죠. 새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명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방백서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개념이 다시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종전선언 운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병의 안보관 교육도 강화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병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갖게 만들 것이라며 교육 콘텐츠에 문제가 많아 바로잡을 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장병들의 안보관을 지적했습니다. 장병들 가치관이랄까 어떤 정신세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적의 실체를 구체화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결국 유족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정보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방침에도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유족의 편지를 보내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자료를 오히려 봉인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총을 쏜 북한군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채널A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원고로 나서 김 위원장을 상대로 이달 말 소장을 제출한다는 겁니다. 승소할 경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을 대신해 보관 중인 저작권료에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북한이 아버지를 죽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문서로서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유족 측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공개를 거부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헌법 소원 심판도 모레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이전에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 공천을 오늘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민이 많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지만 당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새 인물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 전체 선거 판도가 좌우된다면서 새 얼굴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출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한 의원은 서울시당 자체 분석 결과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물론 이낙연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도 오세훈 시장 상대가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새 인물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과감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필승 카드가 없을 경우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SNS에 어렵다고 피하지 않겠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감히 출마 선언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을 위해서 다시 한번 희생하겠다는 자세로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본선도 못 가게 되면 이재명 전 지사의 전당대회 출마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직 공무원 배 씨가 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되는 액수가 최소 수백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최소 수십 건, 금액은 수백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는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에서 80건, 액수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시간은 점심시간대가 80%를 차지했습니다. 내역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5급 사무관 배모 씨가 김 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 사적 모임 제한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 개인카드, 사후 법인카드 결제 등입니다.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양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경기도는 감사를 벌여 지난달 25일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 남부 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부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답을 해왔죠. 인수위원회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꽤 많은 게 달라진다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세운 나이 계산법 통일 공약.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 출생일을 0살로 보고 매년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가 국제 통용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출생일을 한 살로 보는 한국식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숫자를 나이로 치는 연나이까지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만 나이로 계산법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금 피크제의 경우 적용 연령을 두고 노사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만 나이로 기준을 정해 혼선을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남용 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 해열 진통제 섭취 기준이나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 연령도 만 나이로 명확해집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표기 규정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관습과 연관된 문제라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경기지사 경쟁자 두 사람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누구와 짝꿍 경제를 하는 겁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오늘 같은 날 4시간 간격을 두고 두 후보가요 각각 오 시장과 만났습니다. 먼저 만난 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긴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협력할 부분이 교통 문제다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오세훈 시장님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해 왔고. 네, 유승민, 오세훈 콜라보라고 직접 적은 글도 보이네요. 네, 오늘 광역버스를 타고 직접 서울시청에 갔고요.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죠, 따릉이를 경기도에도 도입하겠다면서 교통협력도 강조했습니다. 곧이어서 만난 김은혜 의원은요, 오 시장이 취임 직후에 지적했던 이 시민단체 카르텔 문제를 꺼내들었는데요. 남매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민의힘 후보로 먼저 낙점을 받았던데요. 네. 이 두 후보가 오 시장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서울과 경기도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시와 내가 더 잘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김은혜, 유승민 두 사람은 함께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후보인 김동연 대표와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흥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결국 BTS는 안 온다는 거네요. 네, BTS의 공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이 오늘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치러지는 취임 행사에 BTS의 공연이 포함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BTS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는 대한민국 행사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이 반발도 있었고, 또 그렇게 성대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인수위 홈페이지에는요, BTS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BTS 병역특례법 때문입니다. 게시판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병역특례는 부당하다, 또는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위 선양할 기회를 주자 같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BTS 소속사에서 처음으로 이 병역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BTS의 맏형이죠. 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하거든요. 네. 줄곧 이런 입장을 밝혀왔었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또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멤버들과도 자주 얘기하는데 병역에는 모두 응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어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병역법 개정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는 것에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BTS를 비롯해서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요.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관심은 큰 사항인데 국위 선양과 공정 사이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축구장 870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든 강원도 양구 산불.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된 인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이 처음 시작된 순간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나무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빨리 신고해봐, 내 걸로는. 응? 아우, 어떡하냐. 강한 바람을 탄 화마는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줄에 묶여 어쩔 줄 모르는 강아지를 주인이 허겁지겁 달려가 간신히 구해냅니다. 불이 기세가 한 1분, 1초, 2초? 그 상간에 애 코앞까지 온 거예요. 강아지 코앞까지. 아차하면 타 죽었을 거야, 우리예요. 청심환을 먹어도 안 가라앉아요, 심장 자체가. 너무 놀라서.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양구읍과 국토 정중앙면 임야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밤새도록 물을 뿌리며 삶의 터전을 지킨 마을도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폭탄 같아요. 저 능선에 불
불길로 올라갈 때는 무서웠어요. 마을 주변 뒷산 밑으로 해가지고 주택으로 해서 물을 뿌리고 충분하게 적셔주고. 불은 70년 사찰도 위협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진 불은 인근 사찰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3m 근방까지 치솟았으니까 그 열기로 불이 대웅전에 옮겨 붙을 수가 있거든요. 불길이 완전히 내려와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소방관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도망갔어야지. 이번 산불은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이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담배꽁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울진 산불에 이어 이번에도 또 어이없는 인재가 살림을 태웠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전국 곳곳에 풍력 발전기도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풍력 발전기는 수시로 발전을 멈춰야 하는 게 현실인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풍력 발전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도 수요보다 많은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전력 공급망에 수요를 넘는 전력량이 들어오게 되면 대규모 정전 사태, 광역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생산된 만큼 반드시 소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초과해서 공급하게 되면 전력 계통의 붕괴가 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신재생 발전 설비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발전을 멈추는 출력 제어 조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전력량의 80%는 육지에서 오는 전기나 전통적인 발전 방식, 20%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충당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일정치 않다 보니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지난해 우리가 사용한 전력량의 20%를 풍력 태양광 설비에 의해서 공급이 되었는데요.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많이 저장할 수는 없고요. 초과 생산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육지로 보낼 수 있는 전송망이 부족하다 보니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발전기가 무용지물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부산 수영구에 세워졌던 풍력 발전기 일부는 프로펠러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장난 채 이곳에 방치돼 있던 소형 풍력 발전기 8대는 결국 지난 2월 모두 철거됐습니다. 5, 6년 쓰다가 고장나가지고 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회사가 망했잖아요.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안전, 그다음에 발전량도 미미하고 일하기 어렵게 정돼가지고 지자체마다 앞다퉈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늘리는 상황. 건설 예정지에선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배가 시동을 걸게 되면은 새벽에는 저기까지 웅웅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풍력 지금 저기가 9개가 들어서게 되면은 무조건 저주파 소리가 들린다고. 풍력 단지로 조성된 지역에는 상해 금지 구역이 돼버려요. 이거는 어민들 죽으라는 거예요.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전에 시장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전부 다 그런 시장 제도가 다 이미 갖춰져 있어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영업시간 제한의 종료와 함께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마스크를 벗는다면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땀 차서 조금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라는 느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10만 명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한두 달 뒤 실외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는 좀 제한을 풀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더운 여름철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는 부정적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여전히 20만 명 수준인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화상연설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무기를 지원해달라 공식 요청했습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운을 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의 참혹상도 공개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대공 유도무기 체계 지원 등 무기 제공을 타진했지만 우리 군은 방탄모 등 비살상 군수물자 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화상연설이 여야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 등이 13km나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화력이 동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This general will just be another author of crimes and brutality against Ukrainian civilians. 러시아는 새 전쟁 총괄 사령관으로 7년 전 시리아 내전 당시 민간인 학살에 가담했던 드보르니코프 사령관을 임명해 더 잔혹한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로 가볼 텐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2주째 봉쇄가 되면서 이 생필품 부족으로 한계치에 달한 시민들의 약탈과 폭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상하이 물류창고에 놓인 물건들을 마구 집어가는 사람들. 오랜 격리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다 못해 성난 시민들은 닫힌 상점 입구를 마구 발로 차는가 하면 방역 요원에게 고함을 칩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고 앞을 막는 방역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지난달 28일부터 15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2만 6천여 명이 확진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연일 제로 코로나를 앞세운 봉쇄 방역이 최선이라고 홍보 중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서방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더는 노력하지 않는 태도를 뜻하는 탕핑에 빗대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和规模性的疫情的反弹，那么动态清零这种科学，我们如果把它用好，我们就会以极小的成本来获取最大的效益。 상하이시도 2,600만 명에 달하는 시민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PCR 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당분간 도시 봉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이 상하이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베이징 40성근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교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대문 앞에도 봉인 딱지가 붙었습니다. 부분 봉쇄에 전면 봉쇄까지 겹쳐 한 달 가까이 갇혀 지내는 교민도 많지만 시의 배급품은 점점 더디고 그마저도 부실합니다. 배급받은 채소에서 뱀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시락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나 영양실조가 걱정이 되고요. 상하이 총영사관에 등록된 우리 기업은 6천여 곳, 중국 전체 진출 기업의 40%에 달하는데 경제 활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현재 사무실과 창고 역시 다 봉쇄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정말 모든 방면에서 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음식점이나 학원을 하는 이제 대면하는 교민들은 정말 지금 폐업이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은 제3의 도시 광저우의 한인타운도 봉쇄 방역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공유 자전거로 장벽까지 세워지며 통째로 봉쇄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번져서 들어온다면은 중소 한인 상인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고 봐야죠. 추방을 당해서라도 귀국하고 싶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교민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난 석 달간 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했는데 경차만큼은 인기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민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애 첫 차를 사기 위해 자동차 전시장을 찾은 모녀. 한 경차의 내부를 꼼꼼히 둘러봅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디자인도 좀 예쁘고 일상 출퇴근 하거나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인천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리터당 2,000원을 넘은 휘발유 값에 사람들이 일반 승용차보다 연비가 좋은 경차로 눈을 돌린 겁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3월 경차 판매량은 한 달 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1분기 판매량도 1년 전보다 34.5% 늘어났습니다. 1분기 국산차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경차 취득세는 차량 구입 가격의 4%로 일반 승용차보다 낮고 자동차세도 cc당 80원으로 최대 200원인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합니다. 주차장과 고속도로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받던 유류세 환급 한도는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출고가 지연되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차량 출고가 빠른 것도 상승세에 한몫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으면서 일반 차량들이 8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딜레이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출시가 빠른 경차 쪽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상승세를 탄 경차 판매량이 3년 만에 연 10만 대를 회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봄 이사철인데 서울의 전세 물건 보릿고개 심각합니다. 올해 8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째라 더 심각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2년 전 임대차법 통과 이후 이중 전세 가격이 판칩니다. 이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지난해 10월엔 3억 7천만 원에 재계약됐는데요. 올해 3월엔 6억 5천만 원에 신규 계약이 됐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인데도 2억 8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6억 5천 그 정도가 맞아요. 실거래가가. 추후에 전세가 나온다면 그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는 8월부터는 전세가를 5%밖에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4년치 인상분을 단번에 반영할 거란 얘기입니다. 봄 이사철 물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달 전 3만 채를 넘었던 서울 전세 물량은 오늘 2만 채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7% 넘게 줄어든 수치. 전세 공급과 직결되는 입주 물량도 3년 내내 줄면서 올해는 재작년의 절반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임대차법을 폐지하면 다시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년 전에 했던 계약도 바로 상향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당장은 현재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법 폐지보다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다수의 세입자이고 임차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의 키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어 차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11년이나 지났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종 조정안이 드디어 마련됐지만 일부 기업들이 반대해 무산될 위기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벌써 6년째 24시간 산소 호스에 의존하는 조순미 씨. 2008년부터 2년 동안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기가 망가진 탓입니다. 지금도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1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폐질환하고 천식하고 그리고 면역결핍 저하증이라고 해서 그게 와 있고요. 진단받은 것도 10가지가 넘습니다. 네. 김태종 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투병 중이던 아내를 2년 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데 11년 걸렸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더 표류가 될지 진짜 갑갑하죠. 피해자와 유족 수만 7천 명이 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나온 건 11년이 지난 지난달입니다. 생존 피해자에게 최소 2,500만 원에서 최대 5억 3,500만 원을, 유족에겐 최소 2억에서 4억 원씩을 지급해 총 최대 9,24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전에 지원금의 6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이 반대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고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살인기업 애경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불매운동 조짐을 보이자 애경산업은 거부 의사가 아니라 조건부 동의라며 합의 시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합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내일 늦은 오후 중북부를 시작으로 모레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주말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과 건조함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에 5mm 안팎으로 적은데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 요란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20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낮아지겠고요. 모레는 15도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일부 경북 지역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20도, 광주는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목요일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들이 미국 가면 꼭 찾는 곳,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인데요. 이 공원에 있는 19인 용사 중 한 명인 웨버 대령이 별세했습니다. 이 한국전 때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잃고 돌아온 뒤에 이 한국전이 잊혀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 국회, 기업을 질타해서 추모의 벽을 세운 분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잊지 않게 하겠다고요. 노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한국인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뉴스에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